그날 밤 사위의 낯선 잠꼬대는 10년을 얼어붙었던 장모의 심장을 깨웠다. 무심코 엿들은 그 깊은 갈망이 잊고 살았던 여인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을 줄은 미영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 숨죽여 있던 욕망의 실체가 그렇게 허망하게 드러날 줄이야. 미영은 올해 56이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다들 딸은 출가했고 빈집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맴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보리차를 끓이고 콩나물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식사는 늘 간소했다. 차려 먹는 시간보다 치우는 시간이 더 길었기에 대충 전자레인지에 데운 즉석밥에 김치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다.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은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녀만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채널만 바뀔 뿐 그 어떤 소리도 미영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다. 그저 정막을 깨트리는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가끔은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너무 커다랗고 외로워 보였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에게 여인이라는 이름은 사치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주름진 눈가와 힘없이 처진 어깨뿐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을 실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도 살림과 육아에 치여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돌볼 이유조차 사라진 듯 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 쌓인 화장품들이 그녀의 젊은 시절을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예쁜 옷을 입을 일도 멋을 부릴 일도 없었다. 오로지 자식들의 안녕과 손주들의 건강만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전화 한 통 걸어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묻는 것이 일과였다. 자식들이 덤마도 좀 쉬어, 그만 좀 걱정해라고 말할 때마다 미영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임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한 여인의 삶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그녀의 젊음과 열정은 이미 메마른 들판처럼 바싹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가슴 한켠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하나뿐인 딸 지혜의 남편, 그러니까 미영의 사위인 박준호가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며 몸살로 쓰러졌다는 것이다. 지혜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중요한 계약건으로 발이 묶여 당장 귀국하기 어렵다고 했다. 어린 손녀딸 유나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아빠가 아픈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미영의 마음은 철렁했다. 사위는 그 집안의 기둥이었다.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지혜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잔뜩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꼼꼼하고 완벽하던 딸이었지만 이런 위급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을 보였다. 미영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은 듯했다. 누가 돌봐줄 사람은 없니? 미영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마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엄마, 회사에 전화해도 다들 바쁘대요. 유나는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하고. 하필 제가 이럴 때 와서. 엄마밖에 없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불운을 엄마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미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가 아프면 당연히 장모가 돌봐야지. 그게 어머니의 도리가 아닌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딸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책임감과 외로움 때문에 이 일을 자처했는지도 모른다. 미영은 익숙하게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를 챙겨 짐을 꾸렸다. 뜨끈한 닭죽을 끓일 재료도 잊지 않고 챙겼다. 고작 버스 2정거장 거리였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무거웠다. 낯선 기대감과 익숙한 책임감이 뒤섞인 채였다. 마음 한켠에는 묘한 설렘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았다. 사위의 집은 생각보다 더 엉망이었다. 지혜가 떠난 지 겨우 사흘째인데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가 굴러다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어린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볼 모습을 생각하니 미영의 얼굴이 절로 찌푸려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꼈다. 어질러진 집안은 마치 준호의 몸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침대 위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이마를 짚었다. 뜨거웠다. 마치 뜨거운 돌멩이를 만지는 듯 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다. 어머니, 준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미영을 불렀다.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갈구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괜찮니? 열이 너무 심하잖아. 병원 갔다 왔어.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고 상냥해지고 있었다. 네, 약 먹었어요. 근데 열이 잘 안 내려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늘 듬직하고 과묵했던 사위였기에 그의 이런 모습은 미영에게 낯설고도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미영은 지체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우선 어수선한 거실을 정리하고 싱크대의 설거지부터 해치웠다. 뽀득거리는 그릇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깨끗해진 주방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뜨끈한 닭죽이 제일이라며 딸이 일러준 대로였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미영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녀에게 여전히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행위였다. 끓어오르는 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고요했던 집의 생기가 돋는 듯했다. 죽이 끓는 동안 미영은 수건을 적셔 준호의 몸을 닦아주기로 했다. 침대 곁에 앉아 이불을 걷어 올리자 열에 달아오른 준호의 맨몸이 드러났다. 땀으로 축축한 얇은 잠옷 안으로 탄탄한 어깨와 넓은 등이 비쳤다. 젊은 남자의 근육이 잠옷 너머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미영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잊고 살았던 남자의 몸이었다. 10년간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남성의 육체. 그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한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이 느릿하게 감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썼지만 본능은 때때로 이성보다 앞섰다.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준호의 이마를 닦아내렸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준호의 머리에서 희미한 남자 스킨 향이 풍겨왔다.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낯선 향기였다. 그 향은 10년 전 남편의 채취와는 전혀 다른 젊고 패기 넘치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미영은 그 향에 묘하게 이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목덜미와 어깨, 그리고 팔뚝을 따라 천천히 수건을 움직였다. 젊은 남자의 단단하고 뜨거운 피부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미영의 뺨에 미미한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졌다. 괜찮아, 병간호잖아. 이미영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순한 체온 이상이었다. 그것은 생명력이었고 오랫동안 그녀의 세계에서 사라져 있던 어떤 종류의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닫혀있던 오감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생경한 경험이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준호의 거친 숨소리와 자신의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다. 죽을 먹이고 약을 먹인 후 준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굴의 열기는 한풀 꺾인 듯 했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유나는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죽을 맛있게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켜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미영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저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더욱 깊은 고립감으로 채웠다. 미영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빈자리는 10년이 지나도록 채워지지 않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녀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부품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곁에는 열에 들떠 잠든 사위가 있었다. 그의 존재는 이 고요한 밤에 미영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떤 감각을 흔들고 있었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모든 외부의 소음을 삼켜버렸다. 집안은 온전히 그녀와 사위, 그리고 빗소리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이 되었다. 사위의 방에서는 아직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 신음소리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빗소리와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준 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지? 혹시 잠결에라도 아픈 건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미영은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 호기심은 마치 금지된 과실을 훔쳐보는 것처럼 가슴속을 간지렸다. 평생을 도덕과 책임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 묘한 떨림은 생경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잠시 문고리 앞에서 망설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준호의 잠꼬대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내용은 미영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고백을 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며 10년간 잠들어 있던 여인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어둠 속 빗소리만이 살아있는 듯한 집 안에서 미영은 사위의 방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방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준호의 중얼거림. 그것은 마치 금지된 언약을 속삭이는 듯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처음에 그녀는 준호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헛소리 이상의 깊고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미영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울렸다. 마치 폭풍전야의 파도 소리 같았다. 그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 침대 위에 누운 준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열로 달아올라 있었고 잠꼬대는 계속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때로는 절박했으며 때로는 간절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혜야, 힘들다. 나는 준호의 첫마디에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지혜의 이름. 딸의 이름이 사위의 잠꼬대에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미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힘들다는 단어.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아내가 아닌 나 자신에게 말하는 듯한 그의 잠꼬대는 마치 그녀에게 직접 닿는 고백 같았다. 늘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미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지혜가 늘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 없이 일하는 딸을 보며 미영은 늘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바쁨이 남편에게는 외로움과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미영은 딸의 결혼 생활이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또한 남편의 빈자리를 홀로 감당하며 지혜만큼이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지 않았던가. 잠꼬대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미영은 발끝에서부터 얼음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가끔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데, 손만 잡아줘도 되는데, 너는 늘 피곤하다고만 하고 그 순간 미영의 뺨은 화끈 달아올랐다. 단순한 외로움이나 피로감이 아니었다. 준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온기, 아주 기본적인 피부 접촉마저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결에 웅얼거리는 그의 말 속에는 억눌린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친밀함에 대한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위의 은밀한 속마음이 이렇게 벌거벗겨진 채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오직 잠의 장막 뒤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한 남자의 깊은 내면이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그녀 또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다. 살을 맞대고 잠드는 것, 그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메마른 감성 속에 있고 지냈던 어떤 감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미영은 문틈 사이로 준호의 침실로 조용히 들어섰다. 열에 들뜬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굵고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준호의 이마를 짚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머니, 춥지 않아요. 준호가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몸은 열로 뜨거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대한 나른한 불평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끌어당기려 했지만 힘없이 늘어진 팔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미영은 왠지 모를 충동에 휩싸였다. 사위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어깨는 땀으로 축축했지만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체온에 이끌리는 듯했다. 미영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열에 들뜬 사위가 안쓰러웠고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를 보듬고 싶다는 충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준호는 미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듯 몸을 비틀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뜨겁고 거친 숨결이었다. 미영의 몸은 순간 전율했다. 등 뒤에서 그의 굳건한 어깨와 넓은 품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남자의 무게감이었다. 너무 외로워. 준호가 잠꼬대하듯 다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미영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외로움을 대신 토로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 순간 준호가 단지 병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독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심연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여인으로서의 갈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손길 같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뺨은 열에 달아오른 듯 뜨거웠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사위의 잠꼬대, 그의 체온, 그리고 그의 외로움은 그녀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하나둘씩 깨우고 있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여인으로서의 미영이 그렇게 강렬하게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준호의 잠꼬대는 이어졌다. 그의 말 속에는 지혜와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좌절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불평하고 있었다. 미영은 충격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지내왔기 때문이었다. 미영은 준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뜨거운 두피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젊은 남자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외로움과 함께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낯선 감정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준호의 잠꼬대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진 듯 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다. 미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미영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사위의 손길에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 누군가의 붙잡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도, 그렇다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결국 미영은 준호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그의 품으로 조심스럽게 기댔다. 그녀의 등은 준호의 가슴에 닿았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한 채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를 감싸주는 듯했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온기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사위의 잠꼬대에서 드러난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외로움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내면에 숨겨왔던 금지된 욕망과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미영은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그저 한 남자에게 위로받고 있는 겨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생명력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미영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옆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열기가 한풀 꺾여 있었지만 뺨에는 붉은 기가 살짝 남아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은 여전히 미영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미영은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자신도 모르게 사위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가. 그녀의 뺨이 화끈거렸다. 마치 한밤중에 불어온 열풍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준호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단단했고 마치 떼어내기 힘든 밧줄 같았다. 미영은 자신의 행동이 혹시 준호를 깨울까 봐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미미하게 몸을 움직여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준호의 뺨에 스쳤다. 그는 미미하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겨우 준호의 팔을 자신의 허리에서 떼어냈다.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미영은 흐트러진 잠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몸에서는 준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 나오는 듯했다. 젊은 남자의 강렬하고도 낯선 향기.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과 동시에 지난밤 느껴졌던 묘한 안정감과 편안함이 뒤섞여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다. 거실로 나온 미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그쳤지만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빗물에 젖은 나뭇잎들은 싱그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상쾌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물을 끓이고 컵에 담아 식탁에 앉았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으니 어젯밤 준호의 잠꼬대처럼 외롭다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외로움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았던가? 얼마 후 사위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준호가 잠에서 깨어난 모양이었다. 미영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제 그와 마주해야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지난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애써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며 부엌일을 하는 척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는 창백했지만 열기는 많이 가라앉은 듯했다. 그는 미영을 발견하고 순간 멈칫했다. 미영 또한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마치 유리벽처럼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다. 미영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혼란과 함께 지난밤의 어떤 기억을 어렴풋이 떠올리는 듯했다.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열 때문에 잠결에 그랬나 보지? 이젠 좀 괜찮니? 미영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침은 죽으로 준비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잠꼬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난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품에서 느껴진 묘한 안도감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지난밤의 위로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미영의 따뜻한 손길과 그녀의 이해심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폐만 끼치고 출장 간 지혜한테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미영이 자신을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미영은 그 말에 마음이 아려왔다. 폐를 끼친다는 말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이 진정한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사위인데.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지. 지혜가 너 걱정 많이 했다. 미영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해 죽을 그릇에 담았다. 따끈한 닭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미영이 내어준 죽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어젯밤처럼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숟가락에 죽을 떠서 놓아주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의 눈은 간간히 미영의 얼굴을 향했지만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영은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넓고 든든한 어깨. 어젯밤 그녀의 품에 안겼던 그 몸이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열기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준호가 갈아입을 옷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몸이 아직 불편한 듯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미영은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였다. 준호야, 옷 좀... 내가 도와줄까?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준호는 놀란 듯 미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필요로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혹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충동에 이끌려 행동했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뺨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는 미영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미영은 그가 욕실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금지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쩌렁쩌렁 울렸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듯한 고립감이 느껴졌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사위의 방에 쏠려 있었다. 준호는 약을 먹고 다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천둥 번개가 더욱 거세졌다. 갑자기 거실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툭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정전이었다. 미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렸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성광을 터뜨리며 세상을 밝히다가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미영은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감쌌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준호는 괜찮을까? 미영은 침착하게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촛불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다행히 찬장 구석에 켜지 않은 양초가 몇 개 있었다. 촛불을 켜자 희미한 주황빛이 주방을 비췄다. 미영은 촛불을 들고 준호의 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방이 더욱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다. 준호야. 괜찮니? 미영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번개가 치는 순간 희미하게 준호의 실루엣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미미하게 신음하고 있었다. 미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촛불을 탁자 위에 놓았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정전이 됐다. 놀랐니? 미영은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애처로웠다. 미영은 다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어젯밤 그녀의 허리를 감쌌던 그 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준호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어 미영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순간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지난밤의 잠꼬대와 체온, 그리고 정전이라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외로움을 찾았고 서로의 감춰진 욕망에 반응하고 있었다.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뺨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괜찮다. 어머니가 여기 있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깍지 낀 채 어둠을 뚫고 빛나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를 더욱 깊이 감싸주는 듯했다. 준호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듯 말했다. 어머니, 저는 가끔 제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는 늘 바쁘고 저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미영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자신 또한 지난 10년간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왔던가.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준호의 아픔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있다. 그 마음. 어머니도 다 안다. 김희영은 준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에게 위로를 건넸다. 준호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위로를 받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온기에 의지했다. 촛불의 불빛은 흔들렸고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더욱 미묘하게 만들어갔다. 갑자기 준호가 몸을 뒤척이며 미영의 쪽으로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과 너무나도 가까웠다.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스며 있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영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눈빛을 통해 그가 자신의 잠꼬대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또한 그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영은 자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이성으로 억누르려 했던 본능이 준호의 눈빛 속에서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금지된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의 강렬한 이끌림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준호에게로 기울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움직임에 놀란 듯 미미하게 몸을 움찔거렸지만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은 갈망으로 빛났다. 미영의 입술이 준호의 뺨에 닿았다. 뜨겁고 부드러운 감촉. 마치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10년간 잊고 지냈던 강렬한 쾌감에 휩싸였다. 준호는 그녀의 움직임에 몸을 굳혔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손은 미영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뺨에 닿았던 그녀의 입술은 천천히 그의 입술로 향했다. 촛불의 불빛은 흔들렸고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입맞춤을 감싸주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멀리서부터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을 질책하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마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의 입술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순수한 위로와 동시에 억눌렸던 욕망의 폭발이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 속 입술이 닿았던 그 밤 이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준호는 며칠 더 미영의 지극정성 간병을 받으며 병세를 회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거친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다.
이제 그는 다시 그 듬직하고 과묵한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했다. 미영 또한 다시 평소의 장모님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빨래를 개고 유나의 학교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하는 일상.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어색함은 공기처럼 두 사람을 감쌌다. 준호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늘 미안함과 동시에 지난밤의 기억을 희미하게 더듬는 듯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미영 또한 준호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준호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 자신의 행동에서 지난밤의 흔적이 드러날까 봐 늘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가 주는 묘한 안정감과 그녀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강렬한 감정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딸 지혜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공항에서 마중 나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미영은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지혜가 돌아오면 자신은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준호의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위의 집이 아니었다. 외로움으로 텅 비어있던 그녀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공간이었다. 지혜는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준호랑 유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너무 고생했지? 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지만 미영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엄마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사왔고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다. 하지만 미영은 딸의 눈빛 속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감지했다. 근데 엄마,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 내가 없는 동안 뭘 드셨길래 이렇게 윤기가 흘러? 지혜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탐색전이 실려 있었다. 미영은 순간 당황했다. 무슨 소리니? 너 병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얼굴이 좋아질 틈이 어디 있어? 미영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웃어 보였다. 지혜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과 거실, 가지런히 개켜진 빨래들. 그녀는 엄마의 완벽한 살림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엄마가 있어서 집이 아주 호텔이 됐네? 나 없었으면 우리 집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지혜는 다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 앉아 홀로 차가운 보리차를 마셨다. 창밖은 다시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외로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 속에 묘한 뜨거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길, 그의 채취, 그리고 그의 잠꼬대가 남긴 여운을 애써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며칠 후, 지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준호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면 엄마랑 싸웠나? 요즘 준호가 좀 이상해. 미영은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니? 준호가 너 병간호하느라 고생했다고 걱정하는 거겠지. 미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인데 갑자기 너무 다정하고. 제가 출장 가서 미안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뭔가 억지로 잘해주는 느낌이랄까. 지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엄마, 준호가 엄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엄마가 끓여준 죽이 정말 맛있었다느니, 엄마가 정리해준 옷이 깔끔하다느니.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아니, 사위가 장모님 칭찬하는 게 뭐 이상하다고. 엄마는 몰라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엄마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미영은 딸의 말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혜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딸의 눈에 띄는 미묘한 변화들. 어쩌면 그들은 너무도 확연하게 서로에게 물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미영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과 준호의 관계가 이대로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묘한 긴장감에 전율하고 있었다. 마치 금지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즐거움이 느껴졌다. 그 주말, 지혜는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요. 준호도 이제 몸도 다 나았고 유나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미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딸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딸의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미영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미영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나는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재롱을 부렸고 준호는 미영에게 직접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며 세심하게 신경 썼다. 미영은 준호의 다정함에 마음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지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스며 있었다. 근데 엄마, 준호가 그러던데 엄마가 요새 기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몸에 좋은 걸 많이 챙겨드려야겠다고 하더라. 이 지혜는 농담처럼 말하며 미영을 쳐다보았다. 미영은 순간 당황했다. 준호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들은 병간호 중에 그런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혜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제가 그때 열이 심해서 헛소리를 했나 봅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시죠? 준호는 미영에게 살짝 눈짓을 보냈다.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미영은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으로 놀라면서도 그의 임기응변에 안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엄마, 저랑 준호가 요즘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유나 좀 재워줄 수 있어요? 아님 거실에서 TV 좀 보고 계세요. 라며 미영을 은근히 밀어냈다. 미영은 딸의 눈빛 속에서 싸늘한 경계심을 느꼈다. 지혜는 미영과 준호에게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려 하는 것 같았다. 미영은 순순히 유나의 방으로 향했다. 유나를 재운 후 미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 딸의 방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준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무슨 소리야? 지혜야. 그냥 어머니가 나 간병해 주신 것뿐인데. 간병하다가 그렇게 눈에서 꿀 떨어지는 줄 몰랐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간 이후로 오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살갑게 굴고. 왜? 엄마가 오빠한테 뭐라도 해준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딸의 의심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구체적이었다. 지혜는 이미 자신과 준호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미영은 죄책감에 몸을 움츠렸다. 지혜야, 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미영을 보호하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장모님이니까 더 문제 아니야? 오빠, 내가 없는 동안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난 몰라. 하지만 오빠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 엄마를 보는 오빠 눈빛이 나를 보는 오빠 눈빛이랑 너무 다르다고. 지혜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미영은 딸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는 준호의 방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딸에게 모든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딸과 사위의 대화에 쏠려 있었다. 얼마 후 지혜와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지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혜는 미영을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준호도 몸 다 나았고 유나도 제가 재울게요. 엄마는 이제 집에서 좀 쉬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 목소리 속에는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딸의 차가운 시선과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딸의 집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준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준호는 미영에게 살짝 눈짓을 보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어머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미영은 다시 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 앉아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딸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딸의 가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에 대한 묘한 연민과 그와 공유했던 은밀한 감정들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엄마, 혹시 준호한테 뭐 해줄 생각하지 마세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미영은 문자를 읽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지혜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딸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미영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딸의 가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미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바로 준호였다. 그는 미영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린 모양이었다. 미영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도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과 동시에 지난밤의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영은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텅 빈 거실에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고조시켰다. 어머니, 지혜가 제가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지혜가 저에게 엄마를 그렇게 보는 눈빛은 처음 봤다고,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미영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딸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의 병간호를 맞지 말았어야 했어?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오해하는 것도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미영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려는 듯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저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늘 바쁘고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실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미영의 눈빛을 강하게 붙잡았다. 미영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과 준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김희영은 흐느껴 울었다. 지혜는 너의 아내이고 나는 너의 장모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 어머니, 저도 압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미영은 준호의 말에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딸의 의심은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그들은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미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듯 미영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깍지 낀 채였고 그 온기는 서로의 불안과 외로움을 나누는 듯했다. 어머니, 지혜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속에서도 강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묘한 희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다시금 불을 지펴준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준호의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그의 손길 속에서 다시 깨어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교감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위로였다. 미영은 준호의 품 안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이자 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그저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빗소리는 그들의 은밀한 미래를 감싸는 배경음악처럼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밤새 나눈 교감은 그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드리웠다. 준호는 미영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애정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미영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차가웠다. 딸 지혜는 이미 미영과 준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며칠 후, 지혜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준호도 몸 다 나았고, 유나도 제가 챙길게요. 엄마는 이제 집에서 좀 쉬셔야죠. 이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한 애교나 존경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계심과 단호함만이 느껴졌다.
미영은 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딸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텅 빈 거실에 앉아 홀로 차가운 적막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짧지만 강렬했던 준호와의 시간은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묘한 생기와 활력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딸의 행복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지혜에게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이었다. 미영은 괴로움 속에서 밤잠을 설쳤다. 며칠 후 준호가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미영에게 지혜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어머니, 지혜가 제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영은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했다. 지혜는 이미 준호의 잠꼬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딸의 날카로운 직감은 미영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혜는 저에게 제가 엄마를 더 이상 장모님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 사이의 어떤 감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의 병간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혜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혜의 어머니이십니다. 준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려는 듯했다. 미영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들 모두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다시 지혜의 남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유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와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희영은 준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고귀한 결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가족을 위해 희생적인 이별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준호야, 내 말이 맞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아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고요히 침묵했다. 빗소리는 다시 창밖을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이별을 감싸는 듯 했다. 미영은 준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듯 했다. 미영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예전처럼 듬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듯 했다. 준호는 미영의 집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다. 미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다시금 깨어난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비어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준호와의 시간은 그녀에게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부드러웠다. 엄마, 요즘 준호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제가 출장 갔을 때 너무 고생한 게 미안했나 봐요. 오빠 덕분에 저도 이제 회사 일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고 가족에게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영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과의 이별을 통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이별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준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 그래. 준호가 원래 착한 애니까? 너한테 잘할 거야.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이어서 유나의 이야기를 했다. 유나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다음 주말에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미영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딸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역할에만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미영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빈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든 생명의 불꽃이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완전히 걷혔고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영은 창문을 열었다. 싱그러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삶을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황혼역에 찾아온 짧은 사랑은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잃었던 자신을 되찾는 용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빈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온전한 한 여인이었다.